이혼의 아픔을 듣겠다? 궁금합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바로 배우 김성경 씨의 이야기인데요. 아하, 네. 네, 김성경 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부부의 세계에서 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네. 아마 그 한소희 씨, 그러니까 네. 여다경 역할의 엄마 역할인데 유행어가 이겁니다. 어머나 지 선생님. 제가 이걸 하려고 1시간을 기다렸는데요. 네, 1989년 KBS 드라마 비극은 없다라는 이 작품으로 데뷔한 후에 네. 해왕사신기라던가 해를 품은 달이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작품에서 나오기만 해도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이 독특한 말투로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어왔습니다. 네. 이 김성경 씨 같은 경우는 2004년 6살 연하의 남편과 결혼을 했으나 네. 이혼을 하기도 했죠. 네. 근데 김선경 씨 그 드라마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최정아 기자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할까요? 네. 그 대사가 무엇인 고하니 제가 네. 다시 보겠습니다. 네. 어머나 뭐 있잖아요. 어머나 지 선생님 굉장히 네. 품이 있어 보이고 고상해 보이지만 굉장히 또 못된 듯한 그 말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뭔가 예리한 그게 있나 봐요. 어머나 지 선생님 네 하는 거. 그런데 이 배우로 맹활약 중인 김성경 씨가 최근에는 연하남과 커플이 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근데 진짜는 아니고요. 아하. 진짜면 또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팬분들이. 어쩐지. 네, 일단은 김성경 씨하고 이지훈 씨. 네. 네, 두 분이 지금 연상연하 커플이 됐는데 아하. 가상 커플입니다. 일단 지금 MBN에서 하고 있는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다사 네. 3 시즌 3에 이제 커플로 출연을 하는 건데요. 지금 김용건, 황신혜 씨, 또 탁재훈, 오현경 씨 또 함께 이렇게 김성경 씨와 이지훈 씨가 뮤지컬 선후배로서 함께 커플이 된 건데요. 네. 일단은 각각 부캐를 만들어서 한 집살이를 같이 하는 모습이 그려질 예정입니다. 일단 어떤 케미를 보여주실지 저희도 궁금하네요. 맞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김선경 씨가 연하남과 커플됐다는 소식은 아마 연예부에 총동원되는 그런 소식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건 가상의 커플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혼의 아픔 털어놓기 힘든데 그 이혼의 아픔을 고백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도 이제 누나는 경험이 있잖아. 경험이 있다 보니까 누나는 그냥 아예 포기했어. 사실은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난 좀 본의 아니게 생겼지. 나 진짜 오래됐지. 한 12년, 13년 됐지. 사실 남자들이 처음에는 다 여자 편하게 해준다고 그러고 뭐 저 하늘의 별을 따다 준다고 뭐 다 한다 그러지.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했던 것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 그렇죠. 나는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말이라고 생각해. 나는 말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게 너무너무 싫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정말 용납을 못해. 내가 어떤 여자로 어떤 와이프로 보여주겠냐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잘 보이고 싶은 생각보다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면 좋아. 저 구구절절 털어놓는 속내가 혹시 최진봉 교수님 이혼의 아픔 과정에서 겪었던 그런 속내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2005년도에 금융업계에 근무하는 분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셨는데 지금 마지막 말에 본인이 제일 아프고 싫어하는 게 뭐냐? 말로 상처를 주거나 받는 거.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용납할 수 없다 그랬고 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좋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 안에 저는 다 들어있다고 봐요. 아하. 즉 성격 차이로 그러니까 이혼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 말로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거짓말을 이 얘기를 또 했거든요. 뭔가 두 분과 어떤 사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을 통해서 본인이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믿지 못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결혼하게 된다면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길 바란다. 이 얘기도 결국은 본인에 대한 어떤 지적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어떤 삶을 바꾸려고 시도했던 것들.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결혼하게 되면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려고 해요. 근데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면서 신뢰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걸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그거는 절대로 결혼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성경 씨가 말씀한 이 모든 말씀이 결국 본인의 결혼생활의 아픔을 맞아요.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아닌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래가 주는 힘은 뭘까요? 아마 말로 못한 걸 다 하지 못한 걸 이걸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김선경 씨의 노래 담긴 뜻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너를 이해하려고 별짓 다 해봤어 나
변호사님, 사연을 듣고 전후를 들으니까 정말로 절절하게 다 녹아 있는 것 같으네요, 심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들으신 게 벤의 나쁜 놈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정말 구구절절합니다. 아픈 널, 흉터 같은 널 지워보려고 내가 별짓 다 해봤지만 나쁜 놈 참 이기적인 사랑 뒤에 아름다운 이별이 어딨니? 내게는 너무 미운 너. 이게 바로 이 김성경 씨가 본인의 심정을 토로한 부분과 이 노래의 가사가 오버랩되면서 많은 걸 좀 느껴주게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김성경 씨는 방송을 통해서 전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도 정말 잘 살기를 내가 바라겠다. 이렇게 덕담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의미심장하네요. 뭔가 나쁘게 헤어지지 않고 그냥 좋은 감정 유지하고 그냥 그 기억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이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혼의 아픔 겪으면 다 이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결혼하셨던 분은 6살 연하였어요. 굉장히 저 없으면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이 정도면 내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서로가 문제가 있었겠죠. 서로가 문제 있어서 헤어졌는데 제 입장만 얘기를 하자면 저도 이혼이라는 게 쉽지는 않았죠. 헤어지는 게. 그리고 어떻게든 살려고는 했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한 집에서 서로 간에 어떠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게 너무 저는 지옥 같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제가 집도 못 얻고, 뭐 받은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있게 해줘라는 정도로 제가 그 결혼 생활 중에 조금씩 적금해둔 돈을 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모았던 돈을 가지고 그 매니저한테 집을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 10년 지기 거의 친누나처럼 입안에 혀처럼 굴던 매니저가 그 집을 구한다고 그러고 돈을 자기가 써버렸어요. 결국은 법정에서 만났고 오래됐는데 왜 안 잊어버리지? 하여튼 그래서 이겼어요. 돈은 하나도 못 받았지만 이겼어요. 그럼 이게 세상에 김은미 팀장님 믿었던 사람 10년 지기 친누나처럼 대했던 남성에게 이런 또 배신을 당했네요. 그렇습니다. 김성경 씨는 제가 보면 약간 슬퍼 보이는 모습이긴 한데요. 제가 써니에서 뵌 것 같아요. 그분을. 네, 영화에서 뵀는데 아무튼 자기가 영화 작품을 하면서 모았던 돈이 한 수억이 됐는데 전세돈 그거를 이제 집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됐던 거예요. 섬으로 촬영 나가는 바람에 그 매니저, 그 10년 동안 친했던 매니저한테 맡겨놓고 금고에 넣으라 했더니 그 매니저가 자기 금고에 돈을 넣은 거예요. 그 돈을 다 야금야금 유흥비로 전부 쓴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돈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횡령이나 사기를 고소했겠죠. 재판장에서 만나고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로 김성경 씨가 승소는 했습니다. 이기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매니저가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또 민사를 해도 돈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돈이 없어서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보니까 제가 지금 슬픈 모습이 약간 좀 부드럽게 보이고 맑아 보이네요. 김성경 씨 다 지난 건 잊어버리고 앞으로 행복하고 좋은 일만 계속 있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혼의 아픔을 듣고 또 일어서려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이 제안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잠 한 며칠 못 잤지. 설레가지고. 사실은 조금 보면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 조금 몇 개 없지만은. 나이가 너무 관리를 잘하셔서 진짜 되게 관리 사무실에서 하는 거지만. 근데 선생님 그런 유머는 어디서 학원 같은 데 다니세요? 유머 감각, 관리를 잘하세요 하는 거 보니까 관리사무소 하는 거냐? 그렇게 유머를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정말 유머 감각이 남다르신데요. 이 우다사스리의 또 하나의 커플, 김용건, 황신의 커플입니다. 방금 보신 이지훈, 김성경 커플의 나이를 훌쩍 뛰어넘는데 이 두 사람의 나이차 17살에 달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 극에서 만난 적은 없었다고 하고요. 상당히 이제 연기 이력이 많은데도 극에서 만난 적은 없고 사석에서 여러 차례 조언했던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커플로 호흡을 공식적으로 이제 맞추게 됐는데요. 김용건 씨가 내 이상형은 엄마처럼 푸근한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황신혜 씨가 내가 바로 그 이상형에 맞춰주겠다라고 화답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달달한 케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제 아픔은 겪었어요. 이혼의 아픔은 겪었는데 두 사람이 물론 가상 커플입니다만 어떻게 이 조합은 어떻게 보세요, 최재문 교수님? 저는 뭐 좋게 봅니다. 어쨌든 17살 차이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좋게 보지만 사실은 그 자녀들이 계시잖아요. 두 분 다. 두 분 다 자녀들이 다 장성을 했는데 이분들이 또 응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황신혜 씨의 딸 이진희 씨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응원했냐면 이게 이제 SNS 글을 올리고 기대된다. 두 분의 사진을 같이 올린 SNS, 본인의 SNS 올리고 기대된다는 글도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김용건 씨 같은 경우에 차현우 씨가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차현우 씨인데 차현우 씨 같은 경우도 그 황신혜 씨하고 커플이 된다고 얘기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내 아니냐고. 놀란 거죠. 아들도 놀랄 정도로. 김용건 씨가 황신혜 씨와 커플이 된다고 하니 그만큼 기뻐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녀들도 두 분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건 씨의 배우 경력이 무려 50년이 넘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그냥 나이도 넘는 정도인데 별칭이 있을 것 같아요,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김용건 씨가 1967년 KBS 7기 공채로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김용건 씨를 아는 거는 전월기에서 알게 됐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미스터 입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민 시아버지 탈배라고 하는데 보시면 저렇게 양복에 저 핑크색 옷을 저도 못 입거든요. 저분이 지금 74세로 알고 있는데 핑크색 옷을 입고 옷도 보세요. 컬러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국민의 시아버지고 꽃 할배는 맞다. 저도 저걸 닮아서 앞으로 핑크색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22년차 혼밥러라는 별칭도 있는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정우 씨가 이 부모님이 이혼 사연을 과거에 간접적으로 좀 밝히기도 했었는데 하정우 씨가 이제 대학 1학년 때 뉴욕대학교 영화과 워크숍에 참여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이제 신용카드 준 거 가지고 썼겠죠, 그때야. 근데 갑자기 동생한테 빨리 들어와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카드 하나하나가 하루하루 엄청난 빚더미로 쌓여가고 있었다고 하는 건데요. IMF 때 이제 어머니하고 처가 쪽에서 식품 관련 사업을 했었는데 IMF에 무너지고 빚더미 올라 있었고 본인이 집에 갔을 때 어머니도 안 계시고 처가 식구들만 좀 있었다고 합니다. 김용건 씨 그 당시 남은 재산 딱 차 한 대였다고요. 그래서 이 빚을 청산하는데 7년이나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런 아픔도 있었군요.